오늘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와 노코드라는 주제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 이제 창업가로서 참여했던 세 분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 네, 그렇게 한 분 모시고 전반적인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시는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제 라이브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그 혹시 나눠주실 경험이 있으시면은 또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참여자를 제가 이제 먼저 소개드리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노코드 커뮤니티 리더를 맡고 있는 장병준이고요. 그 같이 저희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같이 해주고 계시는 해치아이컨님, 이주영 대표님이신데 그 동명이인이 있어서 오늘은 해치아이컨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또 많이 기여해 주시는 함승원 대표님도 모셨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이 이제 그 이주영 대표님, 이주영 대표님이 아니고 이주영님, 창업하신 건 아닌 거 맞죠? 네, 그래서 주영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대담 형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저는 이제 간략히 소개한 것 같고, 그러면 해치 아이컨님부터 뭐 짧게 한 1분 정도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언제 왜 어떤 아이템으로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예비 창업 패키지 그 자기소개에 포함시키는 거죠? 아, 네네. 아, 자기소개 해주시고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언제 왜 어떤 아이템으로 하셨는지도 네, 합쳐서 한 2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먼저 이야기해야겠네요. 저는 2020년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참여했었었고, 그 당시 아이템이 뭐였냐면, 그 아기 이유식을 스케줄링 한 것, 그러니까 식단 스케줄링을 알고리즘 기반으로 최적의 식단을 짜주는, 지금 설명해도 되게 어렵네요. 그런 아이템으로 선정이 되었어서 2020년도에 했고 우수 졸업을 했습니다. 그게 창업이 시작이 돼서 굴러굴러 와서 저는 지금 사실 연쇄 창업을 하고 5번째 IT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해치하이커라는 이름으로 그 예비 창업가, 창업 지망생의 첫 걸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문제, 특히 이제 개발 쪽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도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왜 했는지를 말씀 안 드려가지고 저도 짧게 소개드리면 뭐 저도 이제 한국 노코드 커뮤니티 운영진을 맡고 있고 유튜브로 노코드를 소개하는 일잘러 장PM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장병준인데요.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2020년에 했고요. 2020년 당시에는 그 노코드 서비스를 이제 기업들이 쉽게 그 도입할 수 있게 컨설팅 및 전체적인 솔루션 관리를 한꺼번에 해주는 약간 노코드계의 메가존, 노코드계의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 노코드계의 메가존을 생각하면서 노코드 MSP라는 사업 아이디어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댔는데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비 창업 패키지는 중간에 피봇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노코드 강의로 피봇을 해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를 수료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노코드 관련된 강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겨우 수료를 한 사람이라 가지고 잘 말씀드릴 게 많진 않은데 네, 열심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함승원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OEH&D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동시에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본업은 이제 교수고, 겸직 승인을 받아서 대표를 하고 있고요. 만나러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따끈따끈하죠.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보고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지원을 했고, 2023년 1월 31일자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이제 뭐 보완하라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해서 제출을 했고요. 아까 이제 뭐 우수, 최우수 말씀하셨는데 아직 결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뭐 조건을 다 만족해가지고 최우수 조건은 만족했다고 지금 생각은 합니다. 이제 뭐 결정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하는 아이템은 마스크 연구를 제가 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원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장비를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코로나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되는 발암 물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조선소나 용접하시는 데나 뭐 병원에서도 좀 고독성 물질을 사용하시는 데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를 정량적으로 얼마나 내가 제대로 썼는지를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요 매출은 노코드 툴 외주 용역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일도 하시는지 몰랐네요. 네. 저는 네, 해치하이커님의 사업 아이디어가 그 노코드가 아니고 이유식 그런 건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성 대표님.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로 이주영님이신데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참여자는 아니셨지만 또 새로운 관점을 더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호스트로 모셨습니다. 예, 그냥 요 질문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PM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파운드로도 창업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 과제 이런 건 많이 해본 적도 있고 팁스도 하고 있었는데 망했고요. 지금은 직장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그 심사위원은 어쩌다가 이제 알게 된 분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심사위원으로서 경험하셨던 걸 나눠주셔도 좋은데요. 뭐 아무래도 또 창업가로서 얘기하시는 거랑은 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좀 민감하신 부분은 뭐 적절히 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소개를 했고요. 뭐 그냥 그 공통 질문으로 어떠셨는지, 추천할 만한 것 같은지,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가들에게 추천할 만한가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는 함승원 대표님부터 한번 간략하게 뭐 한번 의견 좀 주세요. 최근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저는 요새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직업 특성상 주변에 사업을 하는 교수님들에 대한 눈이 이렇게 곱지만은 않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순수하지 못하다 뭐 이런 평도 받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생들이 요새는 좀 창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따가 좀 계기를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한테 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좀 해주려면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학생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병주님 말씀하셨던 여기 오늘 참가하셨던 분들 중에 뭐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금전적으로나 또는 막연한 교육, 멘토링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좋은 분들 모셔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을 잘 쓰는 사례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해치하이커님은 어떠셨어요? 네, 뭐 당연히 추천하죠. 당연히 추천하고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제일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그 시드 머니에 대한 니즈 충족이죠. 평균적으로 사업 시작하는데 요즘에 통계적으로 7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앱 개발, 뭐 웹사이트라도 뭐 개발하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2,500만 원 이상 듭니다. 예. 근데 그런 뭔가 첫 음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드 자금이 모두 다 뭐 주머니에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시도해보는 거 좋죠. 당연히 시도해보는 거 좋고, 근데 이게 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성공했다는 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당첨이라기보다는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나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라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만 예, 첫 시작으로서 아주 스트롱한 스타트를 끊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부 사업이죠. 강력 추천하죠, 당연히. 네, 뭐 저도 이견은 없는데요. 지분 투자 없이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증빙에 있어서도 창업가를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뭐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피봇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되게 좋은 정부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주영님이 이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느낀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받고 나서의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정부 과제 같은 걸 했을 때 경험이 결국에는 뭐랄까 창업가의 시간과 돈의 약간 그 바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또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류 작업이라는 게 아무래도 있고 뭐 돈을 써도 막 쓰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런 게 약간은 뭐 입창피가 조금 나은지는 사실 저는 그 수익이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정부 과제가 약간 그런 게 항상 좀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음, 그렇긴 하지만 뭐 증빙이 그렇게 빡세진 않더라고요, 저는. 네. 그렇고 제가 그 다음 그러면 저희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요거예요, 요거. 네. 예비 창업 패키지 서류 심사 발표 심사 어떻게 준비했고 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준비했는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실 때 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요. 뭐 저는 딱 서류 사업 기획서도 그렇고 발표 심사도 그렇고 딱 평가하는 항목이 딱 있어가지고 그 평가하는 항목을 그냥 그대로 지켜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요도 딱 그 평가 항목에 맞춰가지고 했었고, 그 발표 자료도 딱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저는 발표자님들이 평가하시는데 편리했던 것 같고,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거 한번 짧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 그 사업 계획서인데요. 뭐, 여기 이제 큰 카테고리가 이제 문제 인식이랑 실현 가능성이랑 뭐 성장 전략이랑 양식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이게 팀 구성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문서로 작성하려고 했었고요. 더 주안점을 줬던 거는 그 뒤쪽은 사실 그 사업화 전략이랑 뭐 수합 분석하는 거랑 성장 전략이 돈 쓰는 거는 거의 다 뇌피셜이니까 이 부분보다는 최대한 이 앞쪽에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설득하려는데 좀 포커스를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평가 자료 같은 경우에도 아예 딱 꼭 그 평가하시는 항목을 딱 맞춰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인식, 그리고 해결 방안, 뭐 성장 전략, 셈 구성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보여드렸고 마지막에 맺은말로 요 장표를 띄워두고 발표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심사위원님들 입장에서 평가하시는데 좀 괜찮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양식을 잘 준수하면서 발표 평가 그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사업계획서랑 발표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다. 그리고 문제인식이랑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그 다음은 요거는 이제 해보신 분들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해치하이커님 한번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심사.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 특성상 사업을 다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제가 딱 그 대표적인 표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뭐 사업에 대해서 주변에 A씨, V씨가 있어서 조언해 줄 사람도 없었고, 뭔가를 컨설팅 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냥 나름대로 뭐 발표 준비한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병준님 말씀해 주신 거기서 제공하는 틀들이 있어요. 그 틀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근데 그 틀들, 뭐 처음에 문제인식부터 솔루션, 뭐 필요성, 목적성 뭐 쭉쭉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처음 예비 창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사업 계획서들, 그 포맷에 맞춘 사업 계획서들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병준님께서 또 샘플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포인트에 잘 맞춰서 정리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뭐 주변에 뭐 컨설팅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속 물어봤어요.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나서 피드백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첫 사업 계획서가 아니었었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들 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 받아보기도 했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발표 심사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저는 중점을 뒀었던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이 딱 들었을 때 1분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PPT들이 끝까지 들었는데도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려는 걸까? 여기에서 답을 못 찾는 그런 발표 자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냥 뭐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아니면은 딸과 아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설명을 해서 너가 뭘 하려는지 알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심사위원들도 충분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아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주변에 많이 그 피드백 받으세요. 그냥 로우한 이 어투와 로우한 자료들 가지고 가서 이게 그 이해가 되냐라고 물어봐서 그분들이 이해한다면 그걸로 일단 기본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함성원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네. 어떤 점을 좀 예,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그 철저하게 저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준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시험 볼 문제가 예상 문제가 뭐고 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뭐 저같이 특히 교수님들은 가장 놓치기 쉬운 것들이 내가 기술은 엄청 좋고 아이디어는 엄청 좋은데 까지만 설명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설명을 보통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처음에 그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겸직 승인을 받으려면 총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한 15분 정도 오시더라고요. 심사를 하시는데 그때 지적받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넌 기술은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업이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한 1년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요. 그 트레이닝을 저희 학교에 이제 창업지원단이라는 데가 있어서 이제 그 교내 내부 고객을 위해서도 있지만 저희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기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멘토를 좀 소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서 좀 좋았고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창업을 한 지 한 1년은 좀 안 됐지만 이게 좀 실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계속 살아남으려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방향성과 그런 것들이 같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심사위원들께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는 거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걸 위해서 어, 그 심사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걸 준비한 내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같이 어필을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뭐 내세워서 뭐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모습을 더 안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뭐 어렵죠. 이게 사람이 정하는 일인데 그 이주영님은 어떠셨어요? 심사하는 입장에서 뭘 오히려 그러면 주안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나요? 일단 그 세 분의 공통점대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딱 평가 항목에 맞게 그 적어주는 게 제일 일단 보기가 편했었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뭘 보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 약간 헷갈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헷갈리면 굳이 점수를 많이 주고 싶지 않아져요. 사람이면 좀 그렇더라고. 기본적으로 그렇고 또 뭐랄까 어, 그런 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과연 사업을 잘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그런 점이 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 또 어, 뭔가 발표 평가할 때 사실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점수가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보통 이제 심사위원이 그 한 5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보통 보는데 그러면 어, 1등과 꼴찌를 제외하고 중간 점수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점수에
값을 가지고 이제 그 상위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얘기를 해보면 한 상위 10%는 다 우리 다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딱 잘했다 딱 보여지고. 근데 아까 잠깐 이제 그 장병준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상위 10%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봤을 때 딱 이해하기 쉽고 보기 편하다 이런 느낌이 사실 들긴 했었고, 나머지 한 하위 30% 정도는 거의 보고 한 10초 만에 평가 같아요. 얘네들은 그냥 별로 볼 필요도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 나머지 이제 60%의 이제 싸움이 사실 되는 거거든요. 뭐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 사업 계획서랑 발표 자료는 뭐 숨길 내용 좀 정리해가지고 링크로 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한마디만 첨언하면, 사실 저는 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명확히 없었어요. 그냥 사업을 하고 싶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노코드가 되게 유망한 것 같은데, 그래서 왓은 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쪽에 내용이 보면은 사실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혁신성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발표할 때도 내 사업이 뭔지 이렇게 그거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노코드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다, 이것만 뭔가 그 진심만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어필이 됐던 것 같은데, 제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는 좀 되게 러프했고 혁신성은 좀 떨어졌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진정성을 좀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혹시 나중에 제 거 보시더라도 얘 왜 사업 계획서 왜 이래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냥 공유를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 준비하면서 사업 계획서 작성 팁이랑 발표 팁을 이제 질문으로 넣어놨는데, 요거는 앞선 질문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내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요거 좀 첨언하고 싶다, 요런 게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사업 계획서 작성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제가 잠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거는 뭐 전 완전히 이제 사업에 있어서는 초보인데요. 이거는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주고 대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심사위원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도 도대체 그 돈을 줄 사람이 무엇이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될까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은 사람한테 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 이제 이주영님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까 이제 상위 10%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뭐 PSST인가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는 것과 아닌 것을 아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튜닝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함수원 대표님 사업 아이디어는 근데 심사위원들이 되게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공감했던 문제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잘 선정되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뭐 해치하이커님이나 이주영님 혹시 더 첨언하실 사항 있나요? 사업 계획서 관련해가지고. 이런 건 아까 그 한성원 대표님 비슷한 얘기 하긴 하셨었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가정하에 얘네들이 이걸 진짜 할 수 있나 할 것 같은가도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창업대회 상만 한 10개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뭐랄까 지원금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높은 점수를 안 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잘할 것 같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함성원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그 의대 교수를 하시면서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 커리어적으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저도 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뭐 지금 그
비유는 잘 못 들겠는데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 뭐 사실 이제 뭐 그냥 즉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의사하던 분이 갑자기 뭐 핀테크 하겠다 이러면 약간 맥락이 없게 사실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아 이건 갑자기 그 생각나는 비유가 없는데 어쨌든 그 사람의 그 경력 꼭 이제 뭐 회사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뭔가 커리어의 맥락과 그 아이템의 맥락이 어느 정도 싱크되는 거는 참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 참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노코드 사업 아이템 할 때 노코드 커뮤니티 채팅방이 그때 200명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래도 캡처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되게 오래, 그리고 유튜브도 그때 구독자가 1000명 정도였나 그랬는데 이 일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어필했던 게 또 괜찮게 먹혔던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한마디 첨언드리자면 예비 창업 패키지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약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쉽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이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너무 설득시키고 싶은 니즈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을 상대로 강연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PPT가 될 확률이 꽤 커요. 근데 사실 문제정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정이 짤막하게 하고 이게 리얼한 문제다 정도를 어필한 다음에 그 솔루션과 이 솔루션을 어떻게 비즈니스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해야지 이게 진짜 세상에 필요합니다. 우리 솔루션이 최고입니다. 이 문제가 문제를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설득시키는 데만 집중이 되어서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은 조금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자주 있는 실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공감하는데 사실 제가 앞서 했던 말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솔루션이 명확했으면 솔루션으로 설득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솔루션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8개 그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저희 얘기가 서로 배치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이 네,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한마디 첨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발표 관련해가지고 좀 말 못한 거 혹시 있으시면은 또 이거 있으세요? 아, 저 그리고 이거 이주영님한테 궁금한 거였는데 심사위원님들한테 궁금한 거였는데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서류 평가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상관없이 발표 평가 단계로 들어가면 발표만 가지고 순위를 정한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혹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서류 평가자 중에서 일부가 발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서류 평가만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는 아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예창패는 제가 그 발표 평가를 안 했는데 다른 데서 발표 평가를 한 적은 있었는데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가 다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10%에서는 이제 거의 그냥 끝난 거고 나머지에서 이제 뭐 서류 평가 한 3점 정도 높은데 뭐 발표 평가 5점 정도 높아서 얘가 낫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사실 어 거의 한 90%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8%? 네. 벨롬 대리군요. 네, 혹시 그 두 해치하이커님, 함승원님 혹시 더 첨언해 주실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전 발표 시간과 배분 관련해서 한 말씀, 뭐 경험을 조금 나누자면 보통 발표 절반 그리고 Q&A 절반 정도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에서 너무 많은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 되게 말 빨라지게 되고 준비한 대로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뒷부분을 잘 활용할 생각도 잘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누구나 물어볼 수 있는 파트들이 있어요. 경쟁사에 대해서라든가 차별성에 대해서라든가 그 부분들을 앞단에 발표에서 너무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우리의 솔루션은 뭐 때문에 좋습니다. 뭐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쟁을 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적절하게 질문 포인트들을 잘 남겨두시고 그 뒤에 질문 포인트, 질의응답 시간에 더 확실하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어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함 대표님 뭐 더 하실 게 있나요? 제가 지금 제 발표 자료를 지금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무엇을 좀 넣나 봤더니 주로 일단은 저도 약간의 MVP를 이미 개발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셉 정도는 이미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컨셉에서 조금 제가 스스로 한 예창패를 안 주셔도 한 20%는 만들어 놨다라는 느낌? 예,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다라는 느낌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목표 시장 이런 것들은 주변에 지금 물어봤더니 좀 크게 생각보다 크게 잡아도 그냥 줄여서 생각하실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고, 그 아까 이주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계속 연속선상에 유사하게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마지막 페이지 직전에 보니까 어 이 어쨌든 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인제 대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업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동안 대표로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뭐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 왔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게 인제 아주 오래된 유행했던 자격증인데 식스 시그마라고 옛날에 경영 쪽, 그러니까 산업공학이나 이쪽에서 하셨던 그 자격증 땄던 거랑 뭐 경영 공부했던 것들, 뭐 틈틈이 공부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한 회사를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지금 막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준비를 한 상태다.' 요런 것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 뭐 댓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태주고 계신데요. 뭐 발표평 아까 그 주영 님이 심사위원으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발표 평가 좋은 사람이 대체로 서류 평가도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표 평가만 본다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있으셔 가지고 뭐 아마 뭐 발표만 본다 요거는 제가 잘못된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정정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함승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이 질문과 자연스럽게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시제품을 만드는 게 이제 최종 그 결과물인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업 아이디어 단계에서 지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이제 함 대표님은 어느 정도 20% 정도 개발된 시제품이 있으셨다고 했고, 댓글에서도 그런 시제품이 있으면은 평가시 더 좋다. 뭐 이런 댓글도 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요 선정 단계에서 뭔가 이런 시제품을 만드는 게 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내 생각엔 도움이 된 것 같은지, 뭐 요거를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그걸 약간 답정너긴 하지만 이 선정 단계에서 이제 노코드를 활용하는 게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도전하시려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액션일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마디씩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코드 커뮤니티에서 하는 거지만 솔직한 의견 주셔도 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요거 그 아까 함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 가지고 한 번만 더 먼저 시제품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개발했었고 그걸 이제 발표 자료에 어떻게 녹였고 그게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은지 안 됐던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장 PM님께 여러 번 감사 말씀을 드렸지만 장 PM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소프트를 이용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잘 안 쓰는 윅스라고 옛날에 썼던 게 있고, 그다음에 아이맵이 아니라 그 가비아에서 하는 크리에이트 링크인가? 뭐 그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홈페이지 만드는 데 이제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 소프트는 정말 그다음 세대인 것 같더라고요, 만들어 보니까. 특히 인제 로그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런 것들이 인제 심사위원들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예전에 툴들은 이제 로그인 기능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뭐 돈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것들을 사실 구현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소프트라는 노코드 툴, 소프트도 노코드 툴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돈을 낸 사람과 아닌 사람 뭐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좀 좀 했더니 좀 이해도가 높아지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페이플 소개시켜 주신 거는 뭐 별도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코드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더 찾기 어려운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액 기준 그 노코드 툴로 수익을 그러니까 저희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개 업체 MVP를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드렸고 그걸로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한 업체는 아마 예창패를 지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노코드 툴만큼 초보자가 할 수 있는 내지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툴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네, 뭐 저는 사실 그냥 아이디어 단계로 도전했어가지고 예창패 때는 노코드로 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도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어필하시면은 선정됩니다. 그냥 노코드로 시도해 보시면 거기에서 더 에디셔널하게 더 그런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그 해치 아이컨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 주영님이 혹시 뭐 첨언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요 주제에 대해서? 함승현 대표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은 그 뭐랄까 노코드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하진 않은데 어떻게든 내 아이디어를 한번 뭘로라도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는 꽤나 높은 점수를 받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병준님은 그때 한번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사실 그러면 아마 뭐 상위 10%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문성호 봤을 때 상위 10%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냥 뭐 괜찮은데 하다가 근데 뭐 한 게 없네 그러면 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한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검증 자체를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리 아이디어지만 뭔가를 좀 실행해보고 가설이 약간이나마 검증되어 있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노코드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검증했다라는 게 데이터를 뽑았다는 것도 있는데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람이 진짜 이걸 하고 싶은가 안 하고 싶은가랑 또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사실 그냥 아이디어만 넣어가지고 그냥 뭐 지원받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문서 잘 쓰고 조금 아이디어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이 사업에 진정성이 있냐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결국 뭘 해봤다인 것 같고 그 중에서 노코드가 꽤나 검증하기 뭔가 가성비가 좋은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해치아이컨님은 또 이런 또 예비 창업가들 창업가를 돕는 비즈니스도 하고 계시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내용들 너무나 공감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창패에 넣었을 때는 노코드를 모르던 때였어요. 2020년도. 그 초에는 몰랐던 때였고, 그런데 제가 했던 노력은 앞서 이제 해주신 말씀과 얼라인이 되는 말인데, 와이어프레임이라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PPT든 뭐든 우리 제품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아이데이션을 좀 던졌었던 거고, 제가 노코드를 접하게 된 이유가 예창패에서 뭐 개발 문제로 좀 넘어지게 되면서 그 다음 이 개발 이슈를 잡으려고 노코드를 배우게 된 스토리인데, 예창패에서 요즘에 이 스탠다드가 너무 올라갔는지 최근에 이제 예창패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표를 뽑아내려고 하고 되게 아이템을 많이 진보시킨 상태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넣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쟁신에 또 그 올라간 스탠다드에 또 맞추려면은 어느 정도 노코드 활용이든 와이어프레임 활용이든 충분히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경쟁력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예창패 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창패와 상관없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하다못해 진짜 와이어프레이밍이라도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것과 안 해보시는 것은 이 아이템의 이해도에 대해서 정말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작동하는 무언가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스스로 좀 봤을 때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제품이 이렇게 생겨서 어떻게 돌아갈 거구나, 이거를
그제서야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해도를 기반으로 남들을 더 잘 설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스텝들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살짝 약간 홍보의 포인트가 들어간다면 제가 이 창업 지망생을 위한 프리토타이핑 서비스를 최근에 론칭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예비 창업가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작동하는 뭔가를 만들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 한정으로 선착순 20명에게 저희가 50만 원으로 프리토타이핑을 해드리는 그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해치하이커라고 검색해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선정 단계에서 이런 노코드 프리토타이핑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근데 아마 이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 혹시 녹화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내일 정도 업로드할 거여가지고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또 라이브를 하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뭐 이주영 대표님이 뭐 이런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도와드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계시니까 요 어떤 혜택을 못 받으시더라도 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길어지고 있어서 다음 뒤에 이제 좀 조금씩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금 소요 계획 관련된 건데요.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어가지고 뭐 그냥 공유 가능한 수준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 7천만 원을 자금을 받았는데요. 대부분은 사실 인건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매달 똑같이 증빙하면 돼가지고 증빙을 하는 부담이 좀 적어서 좀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창업활동비라고 해서 매달 50만 원을 용돈처럼 주는데 그 인건비에서 창업가는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창업활동비 50만 원을 잘 아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항목이라도 있었던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뭐 이어서 네네네. 해치할거님 해주세요. 네. 네, 예비 창업 패키지 이거 그 서류 준비하는 거 진짜 고역인데요. 그래서 큼직큼직한 거를 사업비로 쓰시고 자잘한 것들은 그냥 자비로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되고 시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큼직큼직한 뭐 용역이나 병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인건비로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좀 뭐랄까 뭐 외주를 한다면은 외주 업체 해보고 직접 진짜 실제로 얼마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 그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참고로 심사위원은 서류에서 자금 쪽 거의 안 본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대고 저희가 무슨 이게 항목에 맞게 계산한다 이런 거 안 보기는 하거든요.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 다 그냥 1억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다음에 이제 1억 못 받으면 그 비율상 이렇게 계산해서 마지막 최종 수정 사업 계획서를 냈던 것 같습니다. 함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자금 어떻게 쓰셨습니까? 저는 그 가장 큰 실수가 1억에 맞춰서 하지 않고요. 한 5천만 원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3천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턱걸이 한 것 같고, 그래서 무조건 1억을 쓰는 거를 뭐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추천을 하고요. 예산 집행할 때 항상 일단은 뭐 예산 항목 큼직하게 잡아라라고 하시는 거에 너무 동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구비를 쓰는 거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뭐 볼펜 1,000원짜리 5개 뭐 이렇게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그러니까 인건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게 전 많이 들어가니까 재료비,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재료비를 쓰니까 부가세를 제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만 원씩 한 달에 주는 걸 가지고 다 이제 부가세로 내거나 아니면 제 돈을 넣거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제일
쓰기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용 관련된 팁도 같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면 항상 집행할 때 주관기관하고 동시에 창업진흥원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상황이 좀 특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인건비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 뭐 재료비나 내지는 외주 용역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확인을 받아놓고 써야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그 주영님은 일단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사전 질문 받은 질문 걸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최동민 님이 이제 얼마 지원 받았고 어떻게 사용했냐 이거 물어보셨는데, 요 앞선 질문이랑 같은 내용 같고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요 질문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노코드 툴로 사업 검증을 해낸 기업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뭐 노코드 툴로 투자 받은 사례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창패에 국한된 질문은 아닌 걸로 해서 이제 넓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 노코드 커뮤니티에 맨날 나오는 질문이어가지고 예, 거의 뭐 매번 비슷한 얘기 드리고 있는데, 뭐 그 해치하이커님 관련 비즈니스도 하고 있으니까 멋지게 한 방에 쫙 정리해 주시죠. 해치하이커님? 네, 요 질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노코드 툴 프로덕트로 죄송해요. 투자받은 사례가였죠? 그럼 제가 일단 맨날 하는 거 있었으니까 제가 먼저 네. 말하고 첨언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노코드 툴로 이미 이제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한국의 팀들을 말씀드리면은 뭐 일단은 그 시그로라는 쇼핑몰 이커머스 대시보드 하는 팀이 노코드로 출발하셔가지고 이제 팀 투자도 받으시고 잘 비즈니스도 하고 계시고요. 히로인즈라는 그 커뮤니티 앱 서비스도 노코드로 만들어서 사업 운영하셔가지고 초기 시드 투자도 성공하셨습니다. 그게 저희 커뮤니티에서 지금 제일 좋은 아웃풋이고요. 근데 이제 1인 기업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뭐 제가 이제 강의하는 제 강의 사이트, 그리고 저희 운영진이신 하이철님이 운영하시는 뭐 그 애드샐러드라는 유틸리티, 광고 유틸리티 서비스, 그리고 저희 운영진이신 저희 해치아이컨님이 이제 외주 개발해 주시는 것들 일단 노코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소규모 비즈니스는 이제 노코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미 많이 이제 그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더 내려가서 개인들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는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노코드로 이제 멋진 결과물들을 내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시그로나 히로인즈 팀이 가장 앞선 팀으로서 이제 투자까지 유치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주 노코드로 좀 그 안성적인 제품을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니까 MVP 단계로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노코드를 가지고 뭐 랜딩 페이지를 가지고 가설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형태의 시제품 그걸 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서비스 운영하고 계시진 않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뭐 보편화해가지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 초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노코드를, 내가 개발자가 아니라면은 무조건 내가 그 꼭 인터넷 비즈니스가 그런 IT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그 온라인 세상에서 뭔가 빠르게 테스트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에 노코드는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관계자로서 좀 사심 섞인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첨언할 게 많지는 않고요. 실제 지금 VC 씬에서도 실제 성공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매번 VC들 그리고 AC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노코드로 첫 시작 MVP 밟은 팀이 실행력이나 속도 면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트렌드이므로 적극 사용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요건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조금 약간 그 개인적인 질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이거 답변 가능하신 분만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도영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플랫폼 창업을 생각하시는데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 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이네요. 뭐 요거 혹시 주영 님이 또 네, 한번 좀 조언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고요. 커머스 플랫폼이냐, 컨텐츠 플랫폼이냐. 그래서 이렇게만 질문하시면 정말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그러게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네. 음. 진입 장벽이 높지 않으니까 본인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미 있으면 왜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떠넘겼군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뭐 초기 유저를 어떻게 모으겠다 뭐 이런 전략이랑 초기 유저가 어떻게 조금 확보됐다 요거를 아예 초기 단계에서는 좀 집중해야 되고 그거를 만약에 이제 이런 지원 사업을 낼 때 좀 어필을 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플랫폼 구현을 바로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가지고 잠재 고객들을 좀 모아놨다. 이 사람들이랑 내가 뭘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것도 이 플랫폼이 없는 상태에서 플랫폼과 비슷하게 사업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답을 해주신 것 같네요. 아,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DK님이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온라인 지식 창업 분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제 온라인 사업에 대한 이것도 좀 브로드하죠. 예비 창업 패키지의 혜택 가능성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그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잘 당선되는 어떤 사업 분야가 있을지 뭐 그런 거가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제가 대답 드리는 게 맞겠죠? 네네, 그게 제일 좋을 것 일단, 같아요. 네. 일단 말씀드리면 한 번에 보통 비슷한 아이템이 한 5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유행이라는 걸 웬만큼은 안 따라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심사위원분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그때 이제 뭔가 그 TV나 이런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로 조합된 아이템들이 진짜 막 그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진짜 5개씩 한 3카테고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한 분 정도는 좀 잘한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나머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네. 사업 분야 자체는 선호하는 게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대신에 뭐랄까 이게 사업이 확장됐을 때 어느 정도 그 임팩트가 있는 비즈니스가 있는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 사실 온라인 지식 창업은 사실 소규모 비즈니스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스케일러빌리티에서 조금 이제 챌린지를 받을 수는 있긴 하겠네요. 네. 뭔가 약간 플랫폼으로 확대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IP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뭔가 약간 그 확장성에 대한 어떤 나름의 답이 좀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좀 원대한 꿈을 품을 수 있게 좀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뭐 더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은 참여하세요. 일단 넘어갈게요. 네. 저 아, 빠르게 첨언해 보겠습니다. 예, 첨언하세요. 첨언 좋습니다. 네. 이전 질문 사실 마찬가지인데 플랫폼 분야든 뭐 지식창 분야든 사실 다 아이디어가 말씀 주신 대로 다 거기서 거기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실제 유저가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그냥 아이디어가 이런 플랫폼 있으면은 짱이다라고 뭐 주장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실제로 한번 무료로 풀어보니까 실제 고객들이 몇 있더라. 이게 훨씬 더 뭐랄까 설득력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댓글로 또 어떤 분이 첨언해 주셨는데 이런 참여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애초에 평가시 뭐 분야별로 분과를 나눠서 해가지고 특정 카테고리가 더 유리하거나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 사업 분야가 어디든지 일단은 도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큰 질문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좀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실어놨습니다. 이제 뭔가 제 인생 2막을 좀 고민하면서 근데 이제 인공지능 AI 시대가 이제 막 도래하는 것처럼 사회 변화가 막 급변해지고 있는데 창업 도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거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지만 뭐 혹시 대표님들 그리고 주영님도 또 창업자로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후배 창업가들에게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스타트 끊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거니까 좀 먼저 해주세요. 어려운 거긴 하지만 제가 가능한 뭐 도움이 된다면 결국 창업 도전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은 곧 도전입니다. 실제 시작해 보셔야 되고 그 첫 발을 못 떼기 때문에 벌어지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첫 발을 어떻게 떼느냐
뭐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고 로고 디자인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 도전해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 그 본인의 아이템 뭐 그게 무엇이었든 간에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실제 운영스러운 것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 그게 가장 창업 도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네. 뭐 댓글에서 전상권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요. 본인이 잘 아는 것과 잘하는 것을 파악하는지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창업을 할 때는 나와의 뭔가 진솔한 대화 이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그럼 넘어가고 이제 두 문항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너무 브로드해가지고 이것도 할 말 없으면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 방향성이나 조언 제가 알아서 커트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뭐 AI냐 뭐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좀 집중하되 워낙 요즘 이제 생성형 AI들이 핫하니까 그 분야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정도로 이제 후순위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술이 절대 선순위가 되면 안 될 것 같네요. 대표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네. 이제 마지막 그 개인적인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좋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의 꿈과 어떤 목적, 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네, 그냥 진솔한 자기 이야기로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님도 뭐 직장인이시지만 또 그 창업을 하셨고 또 창업을 꿈꾸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어떤 목적으로 만약에 뭐 과거에 했던 창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미래의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뭐 왜 내가 이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먼저 받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답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어, 일단 내가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좀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 어, 뭐랄까 좀 자유와 행복 자유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었고 또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하나가 있었었는데 어, 그때 이제 생각했던 삶은 약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10개월 정도 빡세게 살고 한 2달 정도는 좀 뭔가 자유롭게 뭐 이제 뭐 여행이나 이런 걸 다니면서 이제 행복한 사람이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럴 수 있는 게 창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영님. 네. 그리고 함성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또 일하고 계십니까? 저는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이 꿈과 목적이 자꾸 바뀌는데 아직 초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말씀은 못 드렸지만 주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작은 부분이든 아니든.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창업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창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창업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학생들이 그 다음에 저를 믿고 찾아왔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것에 좀, 어, 그래서 사실 시작을 했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아직은 꿈과 목적에 대해서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를 하는 중인 것 같고요. 다 각자의 이유로 창업을 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부 고객이 됐든 외부 고객이 됐든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고자 뭐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창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모토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해치아커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 창업이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왜냐면 제가 창업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사실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지만 내가 진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야 할까를 정말 뼛속 깊이 고민하게끔 하는 그 궁극의 장치가 창업이고 실제로 그 목적을 찾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작업들 일해서 하나하나씩 앞으로 나아가는 이 성취감 그것이 개인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가치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을 다 창업시키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목돈 필요 없이 모두가 진짜 플레이그라운드처럼 샌드박스처럼 와서 창업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 꿈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 계속해서 해치리커라는 이름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코드도 열심히 이제 뭐 배워가고 있고 열심히 활용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칠게요. 해치하이커님은 뭐 그 하고 계신 사업과 그 목표가 되게 얼라인되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아는 사람으로서 첨언을 하자면 해치가 그 아래서 깨다 그 데미안에서 나오는 그거와 이제 그걸 같이 하겠는 히치하이커를 합성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자기의 세계를 알을 깨고 나오는 거를 돕는 동반자가 되시겠다는 그런 브랜드 네임이신데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Q&A로 이제 가면은 이제 몇 가지 질문 제가 그 나왔던 거 근데 이제 댓글에서 좀 해결돼가지고 근데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을 못 보니까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팀원이 이제 각각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도 괜찮나요?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댓글로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일단 4대 보험이 그 팀에 가입이 돼 있으면 인건비 지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4대 보험이 가입된 적법한 우리 회사 직원인 경우에만 네,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군데 4대 보험이 되진 않죠? 대표님 맞죠, 이거? 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다가 4대 보험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왔던 질문으로는 이제 사업자 폐업 경력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최초 창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 폐업 이력이 있으면은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팩트 맞나요?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맞죠? 네,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네, 폐업 경력이 있으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는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 이런 건 지원할 수 있나요? 대표님 혹시 아세요? 아마 제도전 패키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아, 네. 그거는 그냥 모집 공고문에 다 나오니까 그 직접 보시는 게 맞고 사실 심사할 때 그런 걸 하나하나 보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되고 나서 그 등록할 때 아마 그런 서류를 요청을 할 거예요. 네네. 서류 낼 때 이게 최초 창업이라는 걸 증빙하는 서류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세무서 가서 떼서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홍태욱 님이 또 잘 말씀해 주셨네요. 폐업 이후 2년이 지나거나 사업 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압니다만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시고 지원 기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네요라는 아주 멋진 정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그 질의응답까지 다 했고요. 혹시 여기 우리 참가자분들 중에서도 그 창업가분들이 계시고 예비 창업가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그 뭐 공유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오늘 소감 같은 거 말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거나 라이브를 참여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실 만한 팁? 저희 참여자들이 놓친 게 있다고 하면은 한마디 보태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손들기 해주시면 제가 이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려면 손들기 하시고 화면을 좀 켜주셔야 되거든요. 그 류헤이든님이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아, 네네, 네. 주간기간 선정 어떤 기준으로 아, 했는지 맞다. 주간기간 선정.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 네, 너무 좋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딴 건 아니고요. 서울에서 멀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적어요.
서울에서 멀면 멀수록 그리고 그 지역이 뭐랄까 핫하지 않다. 인구수가 적다. 그럴수록 확실히 경쟁이 어, 레벨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 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 드네요. 꿀팁이네요. 근데 이제 교육받으러 가끔 가야 되는데 그런 피곤함은 좀 감수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했습니다. 아, 네. 뭐, 사업자 등록 이력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이제 주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이제 주관기관에 문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홍태욱 대표님 그래서 제 지인이시니까 또 오늘 와주셨으니까 뭐,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와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네. 아유,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잘 봤습니다. 우선은 뭐 정말 많은 얘기가 오갔었는데요. 중간에 MVP 플랫폼 관련된 질문 나왔을 때 이 말씀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제 예창패 지원하시는 분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예창패 지원하기 전에 MVP 중에 MVP, 시험을 만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마케팅으로 시장에다가 테스트해보고 거기서 나온 결과들, 뭐 문의량이나 아니면은 저희 장병준 대표님께서 카톡방 만들어서 200명 모으셨던 것처럼 수치화를 굉장히 잘 만드셔갖고 오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합격한 분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이 그렇게 데이터가 있었고요. 떨어지신 분들께서는 뭐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022년도에 붙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예창패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 아이디어가 무조건 붙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사업 계획서만 열심히 쓰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잘 될 거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치를 모으시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들을 세우시거나 하셔야지 합격하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예. 네. 제가 갑자기 소환했는데도 나와서 약간 목 늘어난 티를 입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홍태욱 대표님은 그 게임 코치라는 그 게임 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과외 네. 같은 서비스로 이제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 하셔서 최우수까지 받으시고 그 사업 잘 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종종 드리는데 잘 되고 있죠. 네. 게임 네. PT고요. 아, 이제 게임 저 PT로 같은 바꾸셨군요. 네. 네. 네, 바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창패 지원을 할 때 애초에 먼저 칼럼을 작성을 해서 시장에다가 테스트해보고 실제 40여 명에게 문의가 왔고 또 실제 판매가 됐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정말 현실성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스트 출연 감사드립니다. 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경쟁자 분석 없으면 일단 마이너스 한 10점 따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정말 대단해서 우리가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일단은 너희가 시장 조사를 잘 못했을 거야 혹은 너희가 거짓말했을 거야라고 저는 좀 생각했었던 것 같고요. 제일 좋았던 포맷은 표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경쟁사 뭐 우리 회사 경쟁사 1, 2, 3, 4 해서 이렇게 뭐 이제 장단점 분석해서 우리가 어떤 데 장점이 있다 이런 거를 표시해 주는 거를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끝까지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늘 그래도 사실 큰 준비 없이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얘기 잘 나눈 것 같습니다. 그 함께 해주신 해치하이커님, 함승원님, 이주영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웨비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녹화로 보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